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회원들과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오늘은 앞통점만 찾아줘봐요 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잠깐 어떤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앞통점이 뭐예요? 눌러서 아픈 곳이에요. 눌러서 아픈 곳인데 그냥 눌러서 그냥 아픈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소가 관련되어 가지고 아픈 곳 찾아주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병이 있을 때 앞통점을 잘 찾아가지고 앞통점이 찾아진 경우는 반은 치료된 셈이다 이야기죠. 반은 몸에서 자신의 어떤 불편을 외부로 알려서 치료해달라는 그런 SOS 신호와 같은 것이 바로 앞통점이기 때문입니다. 호산 선생은 앞통점은 병소와 연결된 실마리다 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 실마리를 잡고 역으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역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병소가 나타나는 근저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벌써 그 병소 근저에 이르는 그 앞통점을 자극함으로써 벌써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통점은 병소가 있는 바로 위에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무관한 장소에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는 병소와 관련이 없이 먼 곳인데 앞통점이 나타났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그 깊은 이론, 예를 들어서 경락학설이라든지 혹은 또 공진구조의 원리에 원격 치료의 원리 이런 것들을 따져서 찾아보면은 그래서 거기가 앞통점으로 나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허산 선생은 그걸 찾느라고 수고하지 마라. 어떤 앞통점이 나왔으면 바로 그 부위에다가 대고 그냥 치료해서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바로 민중의학적인 피내침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허산 선생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 피내침은 보통 어떤 경우에 주로 많은가 하면 가장 흔한 게 요통, 좌골신경통, 그리고 뭐 이제 변비통, 뭐 무릎관절통, 이 정도가 많고, 간혹 위장의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인과 질환, 월경통, 생리통,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통 치료라든지 뭐 자골신경통 치료, 무릎 치료할 때 허산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그 사용하는 앞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17초화라고 합니다. 17초화. 17이라는 것을 조금 뭐 추화라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흉추 12개, 그다음에 요추 5개, 흉추하고 요추 밑에, 다시 말해서 성골뼈 있는 응치뼈, 성골뼈의 위에 있는 부위를 17초화라고 하고, 또 상선이라고도 합니다. 그 자리를.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17조화인 상선하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조금 배합하는 혈자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쓰셨나 하면 요추 2번에 신유지실, 신유, 특히 요추 2번에 신장의 신유, 또 이제 그 아래로는 17초와 옆으로 있는 대장류, 그 아래 방광경이죠, 소장류, 방광류, 이 정도 많이 쓰이고, 요통, 자골신경통, 부인과 질환, 그리고 치질도 통증이 바로 멎는다는 거예요. 외치질로 인해 가지고 앉기도 좀 어렵고 하는 사이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상선에 딱 피내침을 놓고 조금 기다려 보면은 바로 그 외치질로 나와 있는 성난 부분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바로 앉을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지를 저는 이제 많이 쓰였어요. 양지가 어딥니까? 여기 양지죠. 어떤 경우에 많이 쓰는가 하면 사람은 뭔가 활동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어떤 행복을 느끼잖아요. 실행 도구의 대표적인 것이 손이에요. 근데 중풍으로 마비가 됐다, 편마비 됐다 하면 한 손이 쳐져버리고 손 쥐어지지도 않고, 그런 경우.
또 이제 여러 가지 무리하게 손을 쓰거나 뭐 잘못 짚거나 뭐 이렇게 주먹을 잘못 다루었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들 다 통틀어서 양지를 잘 놔주라. 근데 양지를 놓는데 어떻게 놓느냐? 예, 손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목을 구부려요. 제대로 구부려요. 왜 구부려요? 기라고 하는 것은 빨리 흐르려고 하기 때문에 표면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주름이 이렇게 해서 이 손목 가운데인데 여기를 이렇게 또 잡아당겨서 평창시켜요. 이런 상태에서 피내침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주름 방향으로 놔주게 되는 거예요. 이 양지를 놔주게 되면은 중풍으로 오랫동안 팔을 이렇게 불편해 하던 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상당히 편해지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앞통점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앞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병소가 이렇게 자기 아픔을 피부 표면에 나타내 주는 점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는 그 틈새를 타고 이렇게 어떤 앞통점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막과 근막 사이, 혹은 또 뼈와 뼈 사이. 예. 그래서 이제 요골과 척골이잖아요. 이 사이에 회종이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이렇게 앞통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벌려줘요. 이게 굳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있는 동안에 여기에 어혈이 많이 쌓일 수도 있고 기가 정체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두 개의 뼈 사이, 이런 부분을 꼭 눌러주는 거예요. 마냥 눌러줘요. 마냥 한 3분 눌러도 되고, 뭐 작게는 15초 눌러도 되고, 눌러주면은 몸에서 이게 뭐지? 그래, 처음에는 이게 뭐지? 야, 너 좀 너무 긴장돼가 움츠렸는데 좀 펴지라고,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만 할 거냐? 우리 손 가운데 주먹을 쥐었을 때 손등에 해당되는 이 중수골 있죠? 제 1, 2, 3, 4, 5, 이거는 척추의 5종류를 상응합니다. 이 중수골과 중수골 사이점들을 이렇게 벌려주면 좋아요. 이렇게 쭉. 근데 각 그 중수골 사이마다 고유하게 이제 광명수지침에서는 왼쪽인 경우는 위, 비, 오른쪽은 간, 담, 또 여기는 뭐 우측 신장, 좌측 신장, 이런 어떤 그 오장육부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손목이 불편할 때는 이 중수골 사이를 다 눌러주면 좋아요. 네. 특히 또 허리가 아팠을 때는 제 3, 4 중수골 사이가 바로 신장점입니다. 요추기 때문에 신장점이 되는데 여기를 꼭 눌러가지고 한참 있으면 아픈 점이 쫙 풀어진단 말이에요. 네. 척추가 이렇게 굽었을 때도 이 중수골을 또 잘 만져주면 좋아요. 네. 이런 아통점들을 양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양지는 관문을 터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통점들 가운데 대표적인 그 골간근을 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임상 결과들은 이제 책자에 잘 나와 있어요. 호산 피내침법 책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내침 놓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조금 참고할 만한 사항은, 피내침은 아주 얕게 놓는 거예요. 왜? 기가 표면으로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 기를 잡아야죠. 공교롭게도 우리 몸의 피부에 그 진피층이라고 하는 그 표피에서 바로 아래 진피층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신경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모든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이 표피가 모여서 딱 덩어리 된 게 뇌라 이야기야, 뇌. 얇게 이렇게 넣어주는데, 자침하는 방향은 주름 방향으로 다 놔줘요. 주름 방향으로. 주름이 아니면 역방향이면 이렇게 찔려서 안 되죠. 이렇게. 주름 방향하고 나란히 이렇게, 혹은 요렇게, 좌로 우로 이렇게. 그런데 상에서 하로 놔야 될 경우가 있네. 어떤 경우겠어요? 가슴 사이, 단중, 그리고 견갑골이 접어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옆으로 놔봐요. 아이, 찔렸다, 빠졌다,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도 한몰융추 있을 때 위에서 아래로 놔줍니다. 한몰융추 나왔으니까 잠깐 그 팁을 하나 드리면, 한몰융추는 피네침 넣고 흉곽대를 매주면 아주 좋습니다. 심장병이라든지 기관지 천식, 체질 개선에 한몰융추가 있다고 하면은 상초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4, 5번에 이게 흉추 4, 5번에 함몰된 부분이 있으면 아파요. 아픈 데다가 뭐 피네침, 좌우로 아니고 상하로, 그리고 가슴에는 뭐를 흉곽대, 그리고 단중에다가는 우리가 그 스트레스 상황이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단중을 놔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두근거리고 공포에 떨리고 불안하고 이럴 때 단중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압동점 찾아요. 그때도 하나, 둘, 셋, 어디가 제일 아픈지, 아픈 곳에. 예. 그리고 또 이제 좌우로도 하나, 둘, 셋. 이걸 크로스 체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탁 꽂아주면 좋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그 어떤 그 피네침법을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앞통점하고 관련해 가지고서 아주 이제 극적인 경우가 호산 피네침의 임상록에 이제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꼽추 할머니, 예, 이게 평상시 팍 굽어가지고 이렇게 지팡이가 이게 잡는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 이렇게. 근데 그분들 저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호산 선생이 찾아갔어요. 호산 선생이 그때 이제 대전에 있는 효도장학회에 이제 그 회장님으로 계실 때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애우들을 위한 조그만 치료 공간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뭐 누구든지 환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리 보니까는 상선 먼저 놨겠죠. 상선 넣고 척추의 주변을 쑥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픈 점을 다 찾았어요. 아픈 점들에다가 특히 이제 척추 주위로 협착일이나 그 정도에서 압통점을 다 찾아가지고 피니침을 놔주고,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 이거 편하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댁에 가세요 해서 이제 집에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할머니가 이렇게 쭉 허리를 펴보니까 조금 펴져서요. 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눕다가 바로 누워보니까 좀 누워져요.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됐는데 자기가 반드시 자고 있는 거예요. 평생에 처음. 그래가지고 꼭두 새벽에 할머니가 떡 일어나가지고서는 야, 나 잠 봐라 그런 거예요. 그 소식을 또 이제 그 효도장학회에 또 알려가지고서 다른 회원들하고 같이 막 박수치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경우가 한 20년 동안 고생하는 그 미추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허리가 아픈 그 화장품 회사의 어떤 영업부장님이 계세요. 여자분이신데 그분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허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미골단을 중심으로 좌우에 압통점을 찾고, 또 미골단에서 정 아래로 쭉 항문 쪽으로 찔러졌거든요. 그분도 앉은 자리에서 편해진 거예요. 나중에 전화했을 때도 아이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오래된 병 나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뭐 치료해서 어쨌다 이걸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압통점을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압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크로스 체킹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좌우로 우로 이렇게 계속 찾아가서 이제 찾는다는 건데, 그냥 찾는 거랑 허산 선생님 말하는 압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아팠을 때 제가 압통점 찾아가지고 이렇게 잘 치료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허산 선생님이 저희 집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는데, 한번 부탁을 드렸더니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압통점을 진짜 노인의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해. 침 놓을 때는 반짝반짝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있으시다가 찾아가지고 잽싸게 착 놨는데 그 길로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압통점에 대한 그 중요성은 진짜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오직이 이게 중요하면 압통점 자체를 천응열이라고 해요. 하늘이 응해주는 자리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이제 순종적인 의미에서의 말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픈 점이 있다. 그것은 SOS 신호를 낸다.
어디다 냈는지를 그것만 잘 찾으면 실마리 끝하고 아통점하고 병소는 연결된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호산편의 진밥의 아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건강하세요.